안녕하세요. VIP 아쿠아입니다. 먼저 좀 좋은 일이 뭐냐면 일단 100명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드디어 100명이 됐습니다. 언제나 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됐고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00분 되면 10명한테 스펀지 쌍기 제가 한 분씩 선물해 드리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 회차 때 제가 짧게라도 어떻게 보내드렸다라는 거 내용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좋은 일이 있어요. 뭐냐? 2호점, VIP 아쿠아 2호점 9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자, 전에 좀 1호점은 어떻게 됐냐면 커피와 열대어의 만남이라고 하면 이번에 2호점은 동화뱀과 열대어의 만남입니다. 야, 좀 생소하긴 하시겠지만 동화뱀. 이 전라북도에서 동화뱀을 좀 구경 오시기도 힘들지만 뭐 다른 데에서도 좀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화뱀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에 애완 동화뱀들 많이 키우시는 많이 계셔서 이번에 컨셉을 좀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저도 좀 황당하기도 하고 뭐랄까 기쁘기도 하고 바로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협찬은 뭐냐면 여과기, 스펀지 여과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본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스펀지 두 제품입니다. 이 바사 제품. 이분이 요즘에 이제 신제품이다. 이게 신제품이에요. 신제품이 나왔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다른 카페들이나 이런 데 보시면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몇 분 하시는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제품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박스에 제가 뜯은 내용이에요. 이 제품인데 요런 제품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보느냐고 제가 좀 뜯어봤습니다. 자, 요런 제품. 이 두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두 제품 중에 색깔은 그레이 새끼하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이거 내가 욕도 좀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뭐 코미디에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레이 아닙니다. 쌍시옷 아니고요. 자, 그레이 색하고 그 다음에 블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고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블랙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블랙이 좀 깔끔하기도 하고 근데 좀 이 그레이 색깔 자꾸 이게 그러네요. 발음을 제가 좀 선명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레이 색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장점하고 단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이런 팩트는 뭐냐면 다른 쌍기, 다른 스펀지 여과기 다 종합해서 장점을 모아둔 핵심을 장점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 개발자분들의 제가 머리가 좋아서 개발자는 안 되지만 이분들의 참 섬세한 그거를 좀 팩트를 좀 많이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이 스펀지예요. 이 스펀지가 왜 그러냐면 기존 쌍기하고 이거하고 완전 틀려요. 스펀지가 국내산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탄력감 그 다음에 촘촘함이 원체 좋아요. 원체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또 뭐냐 우리가 물튀김 방지 이 물튀김 방지 때문에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 물튀김 방지 이거 하나로도 돼 있고 이거 물튀김 방지 따로 사야 합니다. 원래는. 근데 이 여과기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힘들고 정말 짜증나고 정말 어려운 점 뭐냐 토출 증가를 하는 건데 기본 쌍기는 어떻게 돼요? 한 달, 두 달 정도 쓰면 막힙니다. 이게 기포가 산소량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많이 하죠. 주사기로 눌러서 뚫기도 하고 아니면 입으로 불어서 하고 업자분들은 컴프레셔가 있으니까 그거로 좀 하시면 편안한데 일반 가정집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잡아드렸어요. 이게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이거 열면은 저희가 이게 보시면 토출량 향상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도출량 향상되게 만드는 거고, 이게 자세히 좀 카메라로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나왔고, 이게 이 세 가지가 가장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자잘하게 좀 생각을 하면, 이 기존 뽁뽁이하고 좀 다른 게 거르시. 떨어지지 말려고. 우리 뽁뽁이는 자주 뜨지 않습니까? 예, 뜨면은 보글보글 소리 나고. 근데 이게 잡아주니까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자, 여기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팩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이 스펀지를 쓰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처음에 이게 받았을 때, 아, 이게 뭐지? 이 스펀지가 왜 이렇게 생겼어? 왜 조잡해? 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처음 받아들였을 때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예, 바사 사장님 죄송합니다. 예, 까는 건 아니니까 예, 오해는 마시고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싫은 게 뭐냐면 귀차니즘이에요. 제가 잘하는 거 뭐냐면 닦고 청소하고 하는 건데, 이 조립하고 뭐 만드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도 처음에 조립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는데 조립하는데 10초에서 2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네, 기존 쌍기는 그냥 뜯어서 하시면 되지만 이거는 조립을 해야 합니다. 조립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니까 저도 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쌍기를 저희가 계속 쓰셨던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해서 좀 거부감을 느꼈을 건데, 이게 내용물이나 이런 걸 장점을 좀 파악을 하시면은, 아, 이걸 쓰시게 되지 않을까. 저조차도 조금 이번에 스폰지 바꿀 때 조금 더 양을 좀 늘려서 좀 바꿀까 저도 고민 중에 있어요. 예, 저도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단점은 뭐냐, 이게 제가 단점은 아닌데, 이게 좀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이 붙이는 데를 조금 어떻게 좀 짱짱하게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뾱뽁이처럼 이걸 딱 여기 이 안에 보시면 여기를 떨어지지 말라고 이게 스티커 같은 거 하나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사용을 못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만 아니면 너무 좋은 제품.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비추해요. 푹 담그 넣으시는 분들 있죠. 막 기포량을 막 증가시키려고 막 보글보글 막 올라오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물튀김 방지 빼셔가지고 푹 담그기는 못 들어가니까 그건 좀 비추해요. 근데 추천드리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장점들이 좋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크게 와닿으실 거라 제가 판단이 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아래 링크에다가 제가 많은 설명을 못해요. 왜냐? 제가 100번 설명은 뭐합니까? 써보신 분들이 안 써보시면 모르는 걸. 그러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다가 지금 제가 하나를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제가 한번 이것저것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인터넷 최저가 치시면 나옵니다. 근데 가격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기 때문에 최저가라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저희도 똑같이 가격을 할 거니까 뭐 저한테 굳이 오셔서 사신다고 하면 저한테 사셔도 좋지만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꼭 팔라는 건 아니니까 너무 오해는 마세요. 그냥 좋은 거니까 협찬은 받았긴 받았지만 제가 이게 안 좋으면 저도 방송을 안 해요. 왜냐? 욕먹습니다. 저 욕먹는 거 정말 싫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걸 써보고 나서 제가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써보시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협찬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거고, 자세한 거는 링크 보시고 한 번씩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게 써보셨는데 이게 좋다 아니면 단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쓰셨던 분들은 단점을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장점도 얘기해 주시고, 또 제가 좀 그 정도 힘은 안 되지만 좀 보완해달라는 거 있으면 조금 건의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욕 좀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건의는 해야죠. 그렇죠?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과기에 대해서 좀
여과기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정말 민감해요. 왜 민감하냐면 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쓰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만 해주십사 합니다. 어디 회사 거를 까는 것도 아니고 어디 회사 거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측면 여과기. 측면 여과기는 아마 처음에 수족관들 가시면은 아마 추천을 제일로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어항이 작은 데에다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크게 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 여과기를 많이들 추천을 해드리는데, 측면 여과기는 다른 건 아닙니다. 박테리아가 살아야 하는데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박테리아가. 근데 고기는 산다고 합니다. 왜? 측면 여과기도 충분히 사는데요. 예, 살 수 있어요. 물생활은 정답 없습니다. 하지만 이 측면 여과기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찌꺼기 흡입하고 거북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가재,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지만, 내가 열대어를 할 때 여과력으로 쓰기는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적기 때문입니다. 예. 두 번째로 설명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거리식 여과기. 자, 거리식 여과기는 뭐냐면, 어항 뒤에 걸어서 쓴다고 해서 거리식 여과기입니다. 이 거리식 여과기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게, 안에 보면, 내용물을 보면 스펀지가 들어있어요. 제가 사진에 지금 올려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안에 보시면 스펀지가 들어있는데, 그 스펀지에서 박테리아가 살게끔 해서 다시 빨아들여서 다시 나오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스펀지에 박테리아가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뭐냐면, 여과제 따로 좀 사셔가지고 거기 스펀지 빼시고 여과제를 넣으셔서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어항이 아니라 소형 어항.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15큐브부터 30큐브까지입니다. 예. 그 이상 쓰시면 조금 어려울 거라 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거리식 여과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레이아웃, 우리가 수초 놓고 넣고 스펀지 여과기나 이런 것보다는 가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소형 어항들은 거리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이게 전기 코드를 처음에 꽂으면은 이게 압이 차야기 때문에 한참 물을 거기다 부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 야가 물 순환이 됩니다. 예, 그게 좀 쓰기가 좀 까다로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세 번째, 스펀지 여과기입니다. 스펀지 여과기.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죠. 가장 많이 접하기도 하고. 이거는 설명 따위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 보면 이겁니다. 가장 많은 미생물들, 박테리아가 살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이 주어진 겁니다. 더 많이 있죠. 근데 가격대에 비해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보통 수족관에서 스펀지 여과기 주세요라고 하면 10,000원에서 15,000원꼴. 아마 그 정도 할 겁니다. 예,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박테리아, 돈을 많이 주고 비싼 걸 사면 박테리아가 많은 걸 생성하게끔 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많지만, 이 가격대 10,000원대에서 올 수 있는 거는 참 이만큼 뛰어난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토출량도 같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거를 뭐냐면 스펀지 여과기로만 사가지고 이 기포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포 발생기도 같이 사셔야. 그렇게 해서 아마 두 가지 하면은 한 20,000원대 정도면 살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할 수 있는 거는 네 번째, 외부 여과기. 우리가 레이아웃이나 많이들 쓰시는 게 뭐냐면, 외부 여과기는 그 레이아웃 아니면 나는 스펀지 여과기가 보기가 싫어, 그 안에 내용물만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외부 여과기입니다. 외부 여과기도 제가 위에 사진 올려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진 올렸던 것들은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사용하는 것들이고 제가 아마 수족관들이나 이런 데에서 제일로 많이 판매되는 것일 거예요. 제 생각일 수만 있다면. 예.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 참고 좀 한번 부탁드리고 외부 여과기는 이런 겁니다. 안에서 똑같은 방식이에요. 빨아들여서 걸러서 토출 방식입니다. 똑같아요. 단지 뭐냐? 오리주둥이하고 빨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야에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서 여과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사진으로 제가 표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빨아들이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항 안에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이나 뭐 기타 어종으로만 포인트를 두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과력은 뭐 말할 게 없죠. 보통 여과력을 참 뛰어나요. 근데 작은 어항에서도 많이 쓰시기도 하지만 보통 2자 이상, 2자, 3자, 4자 정도 많이 쓰시는 제품이고, 다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상면 여과기. 상면 여과기는 아무래도 외부 여과기보다 여과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 여과제가 많이 들냐? 위에 제가 지금 사진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여과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과력이 더 뛰어납니다. 외부 여과기가. 근데 외부 여과기보다 상면이 더 뛰어나니까 무조건 상면을 쓴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 또 그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 상면 여과기가 위에다 얹으면 이 밑에 부분에 보면 그늘해집니다. 그 그늘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싫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에 쪽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게 좀 시야에 좀 안 좋다라는 분들 계셔서 그분들은 좀 비추고, 근데 여과력만 순수 따지자 보면 외부 여과기보다 상면 여과기가 좋습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기존에는 뭐 포맥스로 만든 상면 여과기를 많이 썼는데 요새는 아크릴로 좀 많이 재단을 많이 해서 그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단가는 좀 많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포맥스보다.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왜 포맥스로 오면 벌어진다, 물이 샌다. 아, 이런 분들 자작 제품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지 전문적으로 만드신 분들은 그런 일 정말 거의 없습니다. 예. 어디 제품이 좋다, 어디 자작 제품이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아마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그분들 순서대로 쫙 나옵니다. 그분들 거 쓰시면 진짜 거의 저도 몇 년 쓰지만 저 물 샌 일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있기나 있지만 거의 없으니까 포맥스라고 너무 불신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크릴 제품은 단지 이제 원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나 아니면 좀 디자인이 좀 이쁩니다. 색감도 검정 색깔 나오고 이쁩니다. 하얀 색깔도 있고. 이쁜 거하고 좀 장단점은 포맥스하고 별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 그렇다 여과력을 정말 많이 더 차이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단지 뽀대 보는 관점, 디자인 차원에서 좀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할 게 썬프 어항입니다. 자, 썬프 어항인데 썬프 어항은 설명할 게 따로 없어요. 제 뒤에도 지금 썬프 어항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것도 없어요. 썬프 어항은 내나 똑같습니다. 여과제가 많고 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토출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여과력도 더 좋아지고 박테리아가 더 생성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도 편안하고 물이 안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얻은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데 물량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도 물량이 많고 여과제가 많아도 관리는 해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하나 팁을 요즘에 많이들 지금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한수 무여과 시스템. 참 이게 말이 많고 탈도 많죠. 이 부분이. 근데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무한수 무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물을 담으시고 수초들을 좀, 팩트는 뭐냐면 수초들을 좀 많이 넣으시고 부산수초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팩트 같아요. 바닥재는 흑사를 좀 추천드리고, 이게 수초가 좀
이게 좀 번식되거나 아니면 좀 잘 자라면 그때 생물을 넣으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단순해요. 그냥 흙싹 깔고 그 다음에 수초 심고 부산서 놓고 그 다음에 히터는 꼭 24도에서 26도 유지. 그거는 팩트입니다. 예, 그건 잊지 마시고 그거를 한 달 정도 놓아두고 나서 생물을 투하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수초가 죽으면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예, 산소가 이게 발생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고 이게 하도 사람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지만 뭐가 정답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 맨날 죽어요. 그게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제가 직접 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켜봐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저희가 죽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초가 잘 안 자라는데 생물 잘 자라길 바라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수초 먼저 잘 기른 다음에 생물을 투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생물을 투하할 때는 먹이량을 가장 적게 그 다음에 부산수초를 왜 놓냐 암모니아를 해독하기 위해서 분해하기 위해서 수초들을 놓는 겁니다. 마리수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0아이 정도 되면 한 네온테트라 3마리에서 5마리 예, 그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아요. 뭐 설명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많은 거를 저도 실험을 해봐요. 예전에 물생활할 때 해보긴 했지만 다시 단점을 보완해서 계속 연구하고 아니면 뭐가 좀 편리하게 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무한수 무효화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데 저도 그 방법을 좀 계속 찾고 있어요.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 이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하고 방법은 좀 안 맞아서 그 저하고 맞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예. 모든 물생활은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자기 방법을 찾는 거예요. 누가 맞다, 누가 이거 틀리다 이게 아니라 제 방법을 찾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잊지 마시길 바라는 게 3가지입니다. 첫째, 온도. 둘째, 그 다음에 정확한 먹이량. 셋째, 주기적인 환수. 이거는 3가지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여과제 뭐 기포기부터 해가지고 다 뭐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3가지만 좀 지켜주시면 즐거운 물생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참 구독자분들이 좀 가면 갈수록 많이 늘기도 하고 우리 저기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VF 아쿠아 그 카페도 좀 나오고 하니까 검색하셔서 카페에 좀 가입도 좀 하시고 우리가 좀 여기 못 오시는 분들 보시면 댓글로 좀 날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뭐 좀 바뀌는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바빠요. 요새 계속 바쁘고 해서 좀 이번에 업로드도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 제가 더 분발해서 업로드도 많이 하고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 근방이라도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돌아다니서 그러는데 이 근방이라도 조금 물생활에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우리 좀 좋은 물고기 관리 잘 하시는 분들 좀 찾아뵈서 좀 방송도 좀 해드리고 우리 매니아들 분들도 좀 이름 있는 매니아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그분들 찾아뵙고 그분들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앞으로 좀 그럴 좀 계획이니까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잊지 마시고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